저희가 일부에서 윤일병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4부를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의 20대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의 저자이시면서 대학에서 사회학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는 오찬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윤일병 사건도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슬퍼서 사실상 오버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이제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보고 싶었는데 아주 특별하게 못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다 막 이렇게 늘 있어 왔던 그런 간혹 있어 왔던 그런 이제 어떤 뭐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오버랩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잘못하다 보면 옛날 군대가 좋았던 것처럼 설명이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그때도 강조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없는 거죠. 아예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주먹으로 맞겠다라는 공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인권이라고 구체화된 개념이 없어도 없지만 비인권이 뭔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을 지금으로 따져보면 요즘에 20대들이 이제 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온 친구들이죠. 네. 그러면 분명히 과거보다 더 심해진 구별짓기들. 야, 너는 뭐는 유치원을 다녔니? 뭐 초등학교 들어간 한글을 뗐니? 뭘 할 줄 아니? 강남사니? 네, 뭐 특목고를 갔니? 네. 일반고니? 뭐 전문 지잡대니? 뭐 인서울이니? 계속 뭔가 사람을 구분시키고 대학을 가서도 뭐 계속 뭐 대학 평가를 하지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대기업이니 아니니 이제 뭐 또 뭐 나중에 뭐 집은 몇 평이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없는 이 어떤 평가에 더 노골화된 사회에 사니까 과거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구나. 네. 그런 모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제가 저런 위치에 왔으니까 제가 뭐 특목고를 안 갔으니까 제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갔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없으면 어떤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맨 밑에 있었던 그 20대들이 생각했을 때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지금 윤일병이었던 거예요. 군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말이 느리고 하는 친구들은 늘 있죠. 저도 그랬고 저도 고참이 되었을 때 그런 친구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좀 군생활 못하는 친구구나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구분화되어 있는 거. 자격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뭔가 늘 그렇게 당해왔듯이 사회에서 쟤는 어떤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거니까 뒤처진 거니까 그렇죠? 좀 뒤처진 거니까 어떤 식의 네가 페널티를 받는 것은 네 스스로가 네 업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처진 것은 결국 윤일병 너의 잘못이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그거는 그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점은 전반적인 군이 지금까지 동조해왔던 가장 반성해야 될 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늘 학교 폭력은 있어 왔지만 그렇죠. 저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성세대가 어떤 식이냐면 뭐 이제 누가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러 가면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죠. 자기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서로 악수하라 그러면 또 서로 잘못 있는 거야. 넌 뭐 잘못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 잘못했어. 네. 자, 악수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예. 뭐 자살을 한 친구, 왕따를 당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머릿속에 드는 거죠. 군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상 보면 그 인권 내가 누가 나한테 린치를 가하던가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군대가 인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신고를 해라 라고 교육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적응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를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신고하고 하는 친구들이 유별난 친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스스로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렸으면 그 이병장한테도 잘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네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닌가. 가해자 이병장.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요. 그 폭력을 가한 사람들, 어느 폭력이든 신체 폭력이든 그 군대이든 아니면 그냥 사회이든 그분들도 너는 뒤처졌으니까 이런 페널티를 받아도 돼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면. 이게 교육이 돼야 되죠. 네. 어릴 때부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마지노선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 더 아무리 자기 개발, 경제 경영이 강조가 되더라도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교육이 사실상 또 국영수 공부 문제지만 푸는데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딸이 유치원 다니는데 그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유치원을 6살, 7살 때 다니는데 이 엄마들이 7살 때도 그 교육을 하는 게 불만인 거예요. 왜요? 영어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된다고. 국영수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영어 공부 좀 더 시키자. 그래서 막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그 과목 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말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권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의 교육 자체가 우리 아이가 커서 왕따 안 당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렇군요. 군대 가서도 폭력을 안 당하는 사람을 바랄 뿐이지 가해자가 되거나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국영수 공부의 10분의 1만 그런 시민정신 교육을 했다면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개인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 해석력을 가져버리는 거죠. 아이고. 지금 아까 따님 6살이라고 했는데 사실 6살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 10여 년 넘게 그러면 그런 식의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하신 구조라는 게 결국 교육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 경제 하여튼 모든 것이 사실상 그 효율적 인간이 되는 각자 도생해서 성공하는 그 성공이란 구조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상 보면. 그냥 목표는 하나군요. 네,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나은 가치가 없고. 강자가 되라 무조건. 네, 편안할 때 무슨 캠핑장 가서는 이렇게 인권 얘기하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하면 오글거린다 그러고 너 왜 진지를 떠냐 그러고 이제 낯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자체가 이미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런 식의 교육을 추구를 하는 거죠. 단지 제도권만의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아까 표현도 쓰셨는데 아픈 건 좀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이 아픔조차도 사실 성공을 위해서 교육이야 일종의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것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든가 그런 담론의 가장 큰 문제가, 시대의 무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난이라는 게 취업난은 늘 있죠. 무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게. 취업 8종 세트죠. 영어는 이제 기본인 거니까. 평민의 자격으로 토익 점수를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면접을 보러 가는데 영어 점수가 없으면 그러면 다른 어떤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 도대체 뭐 했는 인간이냐는 거죠. 너 감히 영어 시험도 하나 안 치고 이력서를 냈느냐. 거기서 아닙니다. 저는 인권과 관련한 그 NGO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 활동.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세탁을 하도록 매뉴얼화 사실상 암묵적으로. 그 매뉴얼화 수준에 이르렀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첫 번째 시도를 할 때는 4학년 때쯤에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취업이 제대로 안 되면 뭔가 자기의 결점을 찾아가겠죠. 영어 성적을 계속 올리고 혹시나 오해받을 수 있는 SNS 세탁은 유명한 거고요. 벌써.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는 20대들은 이번에 윤일병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사항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나 하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고통을 우리가 크게 느끼려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어떤 인간이 아픔이라든가 많은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만 충실하면 되는데 그 사회와 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인 것이잖아요.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담론을 유포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네. 혹은 피해자가 계속 또 참고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 사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개인이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의 결이 굉장히 이제 그 무거워진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슬픈 거지. 그냥 네. 극장 안에서 그냥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건 정도겠지요.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학생들하고 제가 너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저 사건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가 사는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근데 그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재수 없는 케이스고 아하.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가 그 고통을 만들어낸 주범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보면 뭐 강한 남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군 생활도 하나 못 견뎌내면 뭐 스펙도 못 쌓는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우리 사회 언론이라든가 굉장히 놀라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조금 즉흥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냥 이 죽일 놈 이 안타까운 사건. 그 일종의 감정이입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20대들이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진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다 가지고 있죠. 감정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만 가지느냐 아니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여러 물줄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었길래 저런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때는 좀 감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후자로서의 감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슨 가져라고 가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런 고민은 좀 쓸데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사회와 연결시켜가지고 개인을 추론하고 하는 거는 뭐 아무런 기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촉수? 이런 촉수가 많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감각. 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나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 네. 촉수.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어떤 뭐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을 안 해드리겠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현대 사찰 같은 것도 뭐 있을 수 사찰 있고. 같은 것도 예. 있고요. 뭐 이제 커뮤니티 활동일 수도 있고요. 댓글 지어지고. 네. 그래서 이 20대들한테 네. 민주주의가 침해당했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민주주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침해당했다는 게 내 가슴에 그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침에 체중을 딱 쟀는데 한 3kg가 쪄 있어요. 그럼 막 심장을 도려내듯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누적된 경험을 합니까? 날씬해야 된다. 뭐 먹으면 안 돼. 뭐 몸매다. 뭐 자기 관리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지만 그 가치가 훼손됐다니까 화들짝 놀랄 수가 있는 건데 훼손된 건 아니지만 내가 별로 아프진 않은 거죠. 어허. 내 몸이 별로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냥 글자 같은 거네요. 네. 그냥 자기는 전혀 그렇죠. 모르는. 이론적으로 그냥 민주주의가 없어졌지만 민주주의가 뭐가 그렇게 밥 먹여주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오히려 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뭐 총수가 잡혀가고 그러면 나라 걱정은 더 많이 하죠. 뭐 이제 그래도 저러다 나라 애국자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경제와 관련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윤일병 같은 사건으로 본다면 네.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도 어떤 그런 일련의 분위기를 일상에서 강자를 키워내고 그리고 너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이제 주체다. 주체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된 논의로 들릴 뿐이죠. 그러게요. 네. 인권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인권이란 말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완전 유리된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전혀 안 받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그 대학 평가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른바 막 뭐 지원 제한을 받는다든가 혹은 이제 취업이 예민하고 그런 데서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교양 과목들이 그런 과목들이고 아까 영어가 대체되고 다문화 교육이 네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듯이 그래서 실제로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인성, 인권 이런 교육으로 포장을 하고는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 뭐 은행장이 와서 특강하고 뭐 국가대표 선수가 와가지고 뭐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하나요? 어릴 때 많이 맞았지만 저는 참고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좀 이제 완전히 조금 달라졌지요. 예. 그렇군요. 그 문제는 윤일병 같은 사건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극적이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나마 뭐 안타깝다라는 마음이라도 갔지만 사실은 윤일병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뭐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다 수준의 감정도 그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하다못해 되게 힘들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 옆에서 보면서 할머니가 젊었을 때 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그 차가운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뭐 사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더 차가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젊을 때 놀았겠지. 그거는 거기까지 뭐 생각도 안 하나 그럼? 아니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면 되지만 공감을 한다고요. 다들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뭔가 더 대우를 해준다든가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공정하지 못하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근데 되게 평범한 청년들, 평범한 20대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20대 생각. 과거보다 그런 청년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런 20대들이 뭐 이를테면 윤일병이 있었던 공간에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가? 그 윤일병 그 내무실을 이제 폭력을 일로 보면 사실은 이런 폭력에는 예민하게 다들 반응을 하겠지만 이게 다른 내무실도 0.5, 0.6은 된다라는 거죠. 1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0.5, 0.6을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것이죠. 뭐 그러니까 군대지 뭐 이것도 참아야지 혹은 이미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니까 충분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고 이게 이제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그 군대가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준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사관은 그러니까 그 전문 거의 다 병들은 대학생인데 이제 하사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혹은 이제 학력이 더 낮다는 말이에요? 지위 자체가 굉장히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장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제 워낙 대학을 많이 안 가니까 장교는 다 대졸자 대학생들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사실상 뭐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교의 학력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이미 낮잡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이 병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가해자의 속성을 군대의 엄격한 건의로 막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건의가 무너지는 그런 요소들은 곳곳에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좀 더 뒤처지는 사람을 좀 보호하거나 케어해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그렇게 생각, 예. 고생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 혼자 헛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점점 많이 들게끔 되겠죠. 그 준비가 많아지고 준비에 대한 이게 바늘 구멍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부족해서 바늘 구멍이 애초에 줄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바늘 구멍이 그렇죠. 조금해지는 자기 건데. 개발이 부족해서 바늘 구멍을 갑자기 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그것이 아닌데 계속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문제는 너한테 네.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통과는 계속 안 되는데 탈락자의 신분 상태만 이렇게 스펙만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예. 그럴수록 더 네. 뭐야, 무심해지고 이게. 촉수는 더 네. 약해 무뎌지고. 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날로 먹는 거죠. 자기만큼 노력을 안 한 사람 같은데 뭔가 갑자기 지위적 전환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대우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도둑놈 심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뭔가 나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길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적극적 지지를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인데 최소한 비아냥거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쟤 또 저런다. 저러다 꼭 저 꼴 나겠지. 대책 없다. 마치 저 친구가 정해진 레일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마땅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하. 그런 비아냥이 그 친구는 그냥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변에서 날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결국은 내가 그때 그 친구 말 안 들어서 실수한 꼴이 돼버리니까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최소한 비아냥되지만이라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공감의 첫 번째 길 아니겠습니까? 공감의 첫 번째는 비아냥되지 않기, 존중해주기. 알겠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오찬호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